윤석열 후보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것으로 전해진 적폐 수사 관련 적폐 수사란 이 발언이요. 지금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사상 초유의 정면 충돌 이런 양상까지 빚어졌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과라고 말했잖아요. 사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쓰면서 글쎄요, 듣기에는 친근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그 행간의 의미에 과연 친근감이 있을까요? 그간의 양측의 공방 있었던 주요 발언들 좀 짚어볼까요? 네, 본격 선거운동을 불과 닷새 앞두고 양강 대선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예요. 발언들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네. 우선 시초는 언제였냐면 9일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 단초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기자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하실 거냐라고 물었더니 해야죠라고 3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청와대 관계자가 매우 불쾌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불쾌할 일이 있느냐라고 맞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불쾌한 감정을 강력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더 계속해서 이제 점입가경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몰아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는 적폐를 못 본 척했다는 거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만들겠다는 거냐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소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 왔는데 네. 이게 바로 나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윤석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한결 누그러진 그런 모양새를 보였어요. 하지만 야당 인사들의 발언은 이 윤석열 후보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윤 후보를 엄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네. 지금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표현 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똑같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느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윤 후보의 그 말이 어떤 것을 사과할지도 모르는 또는 사과해야 할 지점을 일부러 회피하는 사과 회피다.
라고 하면서 요번에 그 논점을 싹 피해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 네.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 이런 원론적이만 이야기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사과를 회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보면요. 입장을 얘기한 다음에 거듭 기자가 현장을 이제 떠나려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재차 묻잖아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 없냐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렸지 않냐.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러면서 우리 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 이 표현을 또 썼어요. 사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혹시? 아니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워딩을 보면 이건 사과할 사안 자체가 아니죠.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화를 내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처음에 일간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 하실 거냐? 해야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적폐 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윤 후보의 뒤에 얘기를 보면 그냥 원래 시스템 하에서 이 정부 안에서 잘못한 사람 있으면 처벌하는 거다라는 취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적폐 수사라는 단어가 강조되면서 이제 소위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바라볼 때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혹시 또 검찰공화국 또 검찰이 너무 힘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정치 보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과 뜻이 같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해명을 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중앙일보 인터뷰 지면 그 기사를 쭉 보면요. 질문 자체에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적폐 수사를 할 것인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걸 묻습니다. 적폐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질문에 있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야죠, 그러면서 괄호치고 수사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수사가 돼야죠.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다 이 표현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렇다면 무엇이, 특히 어떤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언론 표현, 영린, 임금의 분노, 임금의 노여움, 영린을 건드린 겁니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린이 아니라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마치 혐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처럼 한 발언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이것이 과연 원칙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고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측근을 이용해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치보복, 기획수사를 하겠다라는 논란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반응하는 맥락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4대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법안, 예를 들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계획에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싹 빼고 마치 모두 적폐를 저지른 것처럼 정치적 언어를 사용한 것도 이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 또 비판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험담하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발언을 자제를 했었고요. 네. 특히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자기 모순, 자기 부정 아니냐라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은 그러면 본인이 상당 기간 현 정부에서 검찰의 중요 관계자였는데 그때는 그럼 수사를 안 했다는 거냐, 몰랐다는 거냐 이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는 이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이 과연 이것이 맞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롯한 우리 정치사의 아픈 역사를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증오의 정치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후보자에게 바라는 자질이 과연 무엇인지 윤석열 후보가 성찰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근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거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먼저 적폐 수사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사실 이 정부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결국 지금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발언은 그러면 왜 검찰총장 할 때 이 정부의 소위 적폐가 있는 걸 알고도 수사 안 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수사하면서 굉장히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을 겪었고 뭐 월성원전 1호기 수사할 때도 그랬고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된 수사를 할 때도 그 수사팀도 전부 다 자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왜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모든 걸 눈 감았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좀 앞뒤에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의 그 해석은 그런 것 같아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정권 관련,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이른바 수족 같은 수사팀들을 전부 좌천시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아마 그 점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해석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 본인만이 알겠죠. 어떤 뜻으로 했는지. 그런데 참 때마침입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정면 추돌 양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때마침 어제 김부겸 총리가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서 특별 대담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이 질문으로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분이 대선 후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거죠. 예, 그런 뭐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과 현재의 정부 자체를 마치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정법처럼 들렸잖아요. 네. 그건 좀 특히 현 정부 내에서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으로서는 그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잠재적 범죄자처럼 이 현 정부를 일부 언론들은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한 모멸감을 준 거 아니냐 저 발언이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영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니까 언론에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현 정부 출신 인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들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고 검사들을 시켜서 별짓을 다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불법 적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은 예. 저런 얘기를 해놓고 또 보복 아니라고 부인하는 아하. 이런 게 훨씬 더 비열하고 조금 공포스러워요. 입에서는 정치 보복 아니라고 하지만 이 뱃속에서는 그런 네. 보복의 칼을 이미 저는 꺼내 들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병우라는 검사를 앞세워 세워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은 뭐 다 예측할 수 있듯이 이 한동훈 검사를 앞장 세워서 적폐청산 정치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분노가 컸던 것 같아요. 현 정권의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격한 표현도 나와요. 뭐 제가 다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을. 그런데 하민경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썼어요. 이 정도까지 지금 격앙된 표현인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오늘 이제 논평을 쓰기는 했는데 네. 이게 당의 의견도 당의 의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계속 해석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의 문제가 왜 이렇게 왜곡이 될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왜곡입니까? 인터뷰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아까도 계속 질문 내용이 나왔는데 만약에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적폐가 있으면 수사를 할 거냐. 그래서 해야 된다, 되죠. 수사를 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한 것밖에 없고
그 어디에는 사실 보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다.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가정법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가정법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그 청와대 그 전 수석님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뱃속에 칼을 품었다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도 사실은 보복이라는 그 답변을 한 것이 없고 정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뱉어내고 그다음에 더구나 보복이라는 그런 자꾸 이런 프레임을 이제 걸어서 자꾸 이제 보복을 얘기를 중점을 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얘기를 하셨던 그런 윤 후보의 그 의사는 정말 윤 후보만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면은 이제까지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공정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원칙을 사실 이야기한 것인데 네.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으로 이제 왜곡이 됐다 이런 네.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청와대와 여권이 발끈하는 거다.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발언 중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집권하게 되면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통상적으로 선거 때, 그 대선 같은 때 뭐 속으로야 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냥 뭐 보복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뭐 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영린이라는 단어가 잠깐 등장했었는데 민주당 세력한테 영린이 있거든요.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네. 그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그 기억이 민주당 세력한테는 한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이번에 수사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전 대통령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병우라는 검사를 앞장세워서 그렇게 수사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윤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이번에는 또 한모라는 검사를 내세워서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신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그 주변 세력이 부당한 그 검찰 권력의 상징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하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합쳐지면서 뭐 적폐 수사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 기자가 질문을 할 때 이 현 정부에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적폐가 있으면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적폐가 발견돼서 수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 정부 하에서 뭐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하는 거고 그 수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란 시스템화에서 진행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 원론적인 답변인데 거기서 그 답변을 저는 어떤 일이 발견돼서 수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좀 투박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아까 해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검찰공화국 얘기 나오고 정치보복으로 나오고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중도층이 약간 고민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 포인트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제가 반론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네. 말씀드릴 건데 검찰은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정치 언어이고요. 중도층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에요. 지금이야말로 발언을 더 자제해야 될 텐데 보수 언론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올라서 지금 굉장히 실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청와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왜 민심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일각에서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모 신문 사설 보니까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 다시 도지는 진중치 못한 태도 뭐 그런 사설 제목이 보이더라고. 아마 그 언급하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이 정권에 몸담았던 전 청와대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도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법치주의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배신하는 것으로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도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운운하는 보복의 정치를 예고하며 검찰 쿠데타의 주역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수사권을 이용한 보복 행위를 공언하는 자칭 깡패들이 쌓아둔 적폐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더럽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격한 표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줄곧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당시 총장을 거론할 때도 전혜연 평론가님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언뜻 이해가 안 돼요. 배신? 무엇을 배신했다는 걸까? 임명을 검찰 수장까지 임명시켜줬는데 내부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다? 이게 배신이란 게 왜 무엇 때문에 배신이란 단어가 늘 등장합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죠. 국회 청문회 과정 한번 돌아보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엄호를 하면서 검찰 개혁의 전임자라고 추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을 하라는 임무를 줬는데 오히려 검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검찰총장만 한 것이 아니고 중앙지검장까지 했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너무 뭐 정치적으로 누가 유불리로 따를 문제는 아니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쓰는 정치인들의 용어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격하고 한쪽을 좀 악마화하거나 증오를 선동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선 후보든 그 일가족이든 뭐 수사일 수도 있고요. 감사일 수도 있고 밝힐 부분은 밝히고 그러나 한쪽을 너무 옹호하면서 또 한쪽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이런 악수단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이 배신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수사로 소위 윤석열 후보가 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해줬는데 우리 쪽에 칼을 겨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배신입니까? 검찰총장이 이 정권 내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하면 그게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지금 어쨌건 정경심 교수 대법원까지 해서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아마도 지금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검찰개혁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찰개혁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검찰이 독립해서 수사를 하는데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검찰개혁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걸 우리 쪽을 쳤다고 그게 배신자고 검찰 푸대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수사를 해야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생각 아닙니까? 네. 아니요, 저기 반론이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국민들이 원했던 검찰 개혁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도 있었어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과거에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정말 인권 탄압까지 이뤄졌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 사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측근 둘러싼 인사 논란도 있었었고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특정 검사를 지칭하면서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서 마치 집권하면 이 사람을 활용해서 뭘 하는 것 듯한 이런 발언이 겹쳐지면서 이번 논란이 더 증폭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정면 충돌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지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쟁이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여당과 청와대 쪽으로부터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거친 표현, 날선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는 청와대가 보통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얘기는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장관들도 오로지 선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선거 개입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비상 상황을 자각하고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문 변호사님과 전혜연 평론가님께 그냥 공통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의 선거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사실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좀 높지 않은가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일단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청와대에서도 사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물론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발언을 어느 정도의 불만을 표시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거는 사실 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은요? 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일반론이 아니고요. 분명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더군다나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말하는 거 구정치고 정치 구태 아닙니까? 청와대에 대한 사과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치 개입이라고 본다라는 이 논란의 촉발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민경 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진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발언, 저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 사실 인터뷰가 진행된 날짜는 7일이고 지면으로 나온 날짜는 9일이란 말이에요. 자, 9일 날 신문을 딱 보고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특히 대변인단은 다 봤을 텐데 내부에서 진짜로 이 발언 조금 논란될 텐데 조금 선을 넘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진짜 아예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때요, 진짜로? 지금 이제 그 원희룡 그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부분을 썼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왜곡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사과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오해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일단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도 보복이라는 얘기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죠라고 얘기를 한 것을 지금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또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대장동 그 비리 의혹이라든지 네. 그리고 성남 FC 그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 거의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막 핑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의 3년 8개월간 지금 수사가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참 많이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에 사과 요구를 했고 그 사과 요구를 아까 공식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한테도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정말 어떤 기자가 전 정권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했던 게 칭찬을 받았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적폐가 있다면 수사를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정말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안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제 간혹 혹자는 그 안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야 않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리해볼까요? 물었는데 네,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사실 답을 하기는 참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작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약간 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도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 간의 정면 충돌 구도 양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약간 옆으로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이 발언 논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한다. 그런 걸 본 일이 없다. 대선 과정에서. 그렇다면 허주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도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윤석열 후보 사과하세요. 그 말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 맞서는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잖아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허. 지도자의 무능과 사감은 국민에게는 죄악이다.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대선 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사과를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복이나 분열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통합형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를 만들겠다는 의미든 이건 모두 다 심각한 문제고 국민 모독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다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특히 뭐 대통령 재임 시에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지금 한 4, 5년밖에 안 지난 거라서 거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야당 쪽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정치 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감처벌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거는 그건 뭐 상식을 회복하는 거지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정치 보복일 수 있겠어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예. 네. 이 발언은 그러면 글쎄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발언과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에서 했던 답변과는 글쎄 결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결이 다르죠. 아하.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적폐라는 단어만 집중하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자신이 스스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을 비판하느냐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적폐 수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적폐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으면 아 원론적인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여러 발 더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을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누구를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정도면 증거 제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럼 수사를 했다는 건지 근거가 없이 그냥 말을 정치적인 주장을 그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적폐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원론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구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 구도로 조금 흘러가는 듯한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예. 어쨌든 저부터도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 망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마음들 상당히 바꿀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 모신 그 기간을 볼 때 저렇게 격렬한 언어를 쓰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격노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 중도층까지 다 떠나갈 겁니다. 이 문제는 빨리 털고 가시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과 또 저희 당 주변에 난 이번에 이재명 도저히 못 찍는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덮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뭐라고요? 나서야 되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이재명 후보가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해 왔지만 좀 그런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어요. 호남에서도 제가 연락을 받았고 또 친문 성향의 의원이나 전현직 저 국회의원들에게도 꽤 자기가 할 일이 없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의해 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본부장한테 뭐 연락이 온다니까 오겠죠. 없는 사실 말하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해석해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이 친문 부동층들의 결집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게 더 크다. 아하.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고민 중에 하나가 고민 여러 개 있지만 하나는 지금 온전히 소위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기에 소위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끈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찍어야겠는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가 보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의 구도가 보이면 그러면 지금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대립 구도라면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의 싸움이 될 텐데 크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또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재명 후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현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앞서 이제 뭐 우상호 본부장은 이로 인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자신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 그 말은 뭔가 결집의 효과는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실언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참모들이 잘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정치 보복 논란은 참모의 선을 넘어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좀 의심하게 하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역대 대선 후보만큼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재명 후보가 슬로건도 일부 바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TV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쪽을 또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민경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오늘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돌입해요. 주말 사이에 민심, 여론 이 향배가 이 귀추가 주목될 거란 말이에요. 사과 문제에 대해서 고심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 발언이 전략이든 또는 소신이든 사실 모 아니면 도식 모험 카드라는 분석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 나와. 왜냐하면 마음을 못 정했던 부동층들이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도 그 얘기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발언으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란 말이에요. 물론 떠난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국민의힘의 내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본인이 답변을 하셨을 때 그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 어떤 전략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여당의 후보와 야당의 후보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구도로 사실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왜 이제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왜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아예 박탈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는 6대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는 부패 범죄라든지 이제 공직자, 뭐 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수사 자체가 경찰과 그럼 검찰이 정말 잘못된 걸 하고 있다는 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그럴까 걱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국민들이 사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죄가 없는데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과거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뭐 이 범야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후보로서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 정부에서 스스로가 검찰총장이라는 차례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서 그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후보로서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내가 뭐 적절치 못한 얘기를 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글쎄요. 아직은 좀 앙금이 있어서 쓴소리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윤석열 후보와는 지금 결별한 상황이고 또 중도층을 어찌 보면 그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봤을 때 저는 약간의 염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사과가 아니라 해명을 택한 건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오해 소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층이 걱정하고 있는 그 정치는 그동안 해온 적이 없고 검사만 오래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수사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참 반갑지 않은 얘기들을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또 쏟아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 만들어 주려고 내가 그랬어요. 예.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12월 달에 갔으니까 1월 달쯤 가면은 뭐를 제시해야 되고 2월 달쯤 가면 뭐를 제시해야 하고 내가 그거 사실 솔직히 해서 준비를 다 했다고. 1월 5일로 지나가지고서 그냥 빠져나오게 되니까 그래도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다 찢어버리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이 정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안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모조리 최악 중에 최악인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폭주할 것이 명백합니다. 나라를 더욱 둘로 갈라놓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두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도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일단 흔히 하는 말로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 크고 많은 선거를 진두지휘했었고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담론을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선 의제로 만들어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우려하는 바는 아마 코로나19 시대의 국가 지도자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고 또 그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두 후보 간의 이 정말 전쟁 같은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여소야대, 의석수를 봤을 때 그런 국면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기에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인데 과연 이렇게 증오를 이용해서 서로 갈라치기가 됐을 경우 야권의 협조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 청와대가 초기에 어떤 인사들을 꾸리느냐, 어떤 내각을 하느냐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 내각을 꾸릴 때도 이른바 선거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만 기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새겨드려야 될 부분인데 콘텐츠에 관한 부분 준비했다가 찢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콘텐츠 줄였는데 의미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 수사 발언 파장에 한마디 보탠 인물은 또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그 상응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원론적인 이번에 윤 후보도 원론적인 얘기한 거라고 그랬대요. 그렇죠. 근데 원론적인 걸 왜 그 타이밍에 하냐고요. 지금 자기 신분이 대통령 후보고 선거 기간 중에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왜 굳이 해가지고 그죠? 아니 그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건 이해를 해요. 사람이니까 분노할 수 있죠. 또 자기가 임명했던 검찰총장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분노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또 정색을 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꼭 재발자인 사람처럼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소리가 양비론이긴 합니다만 일단 양쪽을 다 통틀어 좀 꼬집었네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이 양비론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의 정치 행보도 사실 이쪽 진영에도 있었고 저쪽 진영에도 그러네요.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윤 후보가 원론적인 얘기를 왜 꼭 그 타이밍에 하는가? 그 타이밍이라는 게 지금 보통 후보가 이 미래, 화학, 통합
이런 거 이야기할 타이밍인데 수사를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타이밍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왜 그렇게 또 과민 반응을 하는지 좀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퇴임하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차기 대통령 선거하는데 선거판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도 더 큰 마당에 그런 걸 무릅쓰고 왜 또 이렇게 전면에 나섰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윤여준 전 장관이 이 부분을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폐가 있다면 수사해야죠.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그 부분 이야기를 역시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군요, 또. 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윤여준 전 장관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도 한 80분 정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때지만 잠시 윤석열 후보를 좀 도와주려는 움직임도 있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양쪽 다 어느 캠프에 뭐 관여를 해서 어떤 후보의 뭐 선거를 돕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와 윤여준 전 장관이 파평유시 종친 사이라. 아 그래요? 아이 저 아주 지금 아저씨 뻘 된다고 하는데 종친 내에서는 그 가서 좀 도와주지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까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이 자꾸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느냐 이 얘기는 아까 좀 하민경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생겼던 일, 총장일 때 계속 이 안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얘기한 거 그게 어찌 보면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이걸 마치 뭐 검찰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렀다.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그 어떤 죄, 어떤 문제를 탁 콕 집어 지적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반론적인 얘기를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 안에서 뭔가를 이제 뭐 딱 어떤 뭐 타겟팅을 해서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로 진행을 하는 건 약간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5시 58분이 이제 막 됐습니다. 진짜 이 얘기 계속해서 주말 사이도 이 논란이 커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